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메디치 가문이 배출한 첫 프랑스 왕비죠. 네, 카테리나 데 메디치. 그녀가 이제 프랑스 궁정에 와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나 이제 그 얘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카테리나 데 메디치가 아니라 까트린 드 메디시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 왕비 까트린 드 메디시스가 실은 궁정에서 온갖 멸시를 다 받았다. 여러분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얘기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나? 네, 그 얘기를 오늘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카를 황제에게 패하고 절치부심하던 프랑스와 1세와 클레멘스 7세 꼬냑 동맹 한번 했다가 완전 만신창이가 됐죠. 그래서 서로 간에는 동지 간에 유대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서로 간에 좀 말이 잘 통했죠. 그래서 둘이 일종의 정략 결혼을 맺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카테리나가 프랑스와 1세의 둘째 왕자죠. 앙리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까트린 드 메디치스가 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14살 때 결혼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카테리나는 프랑스 왕의 둘째 왕자비 이렇게 된 거죠. 형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냥 일찍 이렇게 둘을 결혼시켜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앙리는 어린 시절에 정말 큰 고초를 겪은 바가 있죠. 제가 또 지난 영상에서 이 프랑스와 1세하고 카를 황제가 제대로 한번 붙었던 파비아 전투를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한나절 만에 프랑스와 1세가 대패하고 본인이 포로가 돼가지고 마드리드로 끌려갔다니 그 얘기 들려드렸죠. 그래서 굴욕적인 마드리드 조약 이렇게 체결하면서 그때 이 프랑스와 1세의 두 아들이 모두 볼모로 잡혀가야 됐어요. 자, 그래서 두 아들 한번 보면요, 아주 귀엽게 생겼죠. 왼쪽이 이제 형인 프랑스와고요, 오른쪽이 둘째인 앙리예요. 근데 둘이 한 살 차이입니다. 형이 7살, 그 다음에 이제 앙리가 6살, 이제 그랬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마드리드로 끌려가가지고 볼모 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여러분, 무려 4년 이상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두 왕자들이 남의 나라 가가지고 그야말로 갖은 고초를 다 겪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은 그 어떤 형제보다도 우애가 깊고 서로를 의지하는 그런 사이였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자랐나 한번 볼까요? 그래서 형은 이렇게 자랐고요, 동생은 이렇게 자랐어요. 형은 이제 프랑스와입니다. 아버지 이름을 물려받아가지고 프랑스와, 그 다음에 이제 동생이 앙리인 것이죠. 둘 중에서 프랑스와가 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앙리는 나중에 커가지고 오를레안 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건데, 카트린느가 이제 앙리랑 결혼하고서 자기는 왕자비가 됐는데 그 직후에 뭔가 대단히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어요. 뭐냐면은 남편인 앙리가 겨우 14살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정부가 있어요. 디안 드 푸아티에. 디안이라는 여자인데 이 사람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나이가 무려 20살 가까이나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결혼하고 보니까 그때 남편은 14살인데 33살짜리 정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 이 디안이라고 하는 여인은 본래 앙리의 아버지죠. 프랑스와 1세의 정부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정부를 자기가 물려받은 거예요. 그럼 이제 두 사람은 어쩌다 인연이 됐냐 하면은, 앙리가 6살 때 이제 볼모가 돼가지고 마드리드로 끌려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앙리가 하염없이 울고 있었대요. 그랬는데 당시에 26살,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이 오더니 자기를 꼭 끌어안아줬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귀에다 대고 정말 속삭이는 말투로 왕자님은 건강한 모습으로 꼭 돌아오실 겁니다 라고 이제 위로를 해줬대요. 아, 그런데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는 모습부터 그 이야기까지 이 어린 앙리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새겨집니다. 그래서 앙리는 그 순간을 잊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고생스러운 볼모 생활 4년여 동안 하는 내내 디안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떠올리면서 견뎌냈다고 하죠. 그리고는 이제 4년 뒤에 돌아왔을 때 이제 10살에서 11살 넘어가는 그때 아니었겠어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쩌다가 이렇게 연인 사이, 왕자와 정부 이런 사이가 됐는지는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일설에 따르면은 인질 생활 마치고 좀 때를 기다리던 앙리가 12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를 찾아갔답니다. 프랑스와 1세는 자기 대신 인질 생활을 한 두 아들을 끔찍히 아꼈고요. 그 다음에 두 아들이 해달라는 건 다 해줬어요. 자, 그런데 12살짜리가 우리나라로 치자면 이제 초등학교 6학년쯤 됐는데 걔가 아버지, 저에게 선물을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뭐든지 주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디안을 주세요 그랬어요. 아버지도 좀 당황했겠죠. 당황했겠는데 프랑스와 1세한테는 정부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안은 그리 아끼던 정부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생각하다가 그래 아들, 디안이 너를 섬기도록 그렇게 얘기할게 라고 한 거죠. 그래서 프랑스와 1세가 아주 대범하게, 그죠? 아버지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아들이 마음에 들었다고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미안한 마음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디안과의 관계를 허락했다,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디아는 진짜 영리한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머리가 정말 잘 들어갔고요. 그러면서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매우 신비로운 그런 면모까지 있는. 그래서 우리 표현으로 해보자 그러면 이제 기가 굉장히 센 여인이다. 그런 이제 얘기 있어요. 근데 이게 그 노련한 프랑스와 1세에게는 그 점이 좀 부담스러웠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일종의 결점처럼 여겨져가지고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 여인이 앙리를 다루는 것은 그야말로 너무나 쉬웠겠죠. 그래서 말하자면은 거의 요즘 유행하는 말로 치자면은 가스라이팅 같은 걸 당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앙리는 그녀에게 푹 빠졌어요. 그리고 그녀를 애인처럼 또는 엄마처럼 그렇게 여기고 따랐죠. 자, 근데 이 디아는 궁정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궁정화가들이 궁정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즐겨 그리는데, 그때 궁정화가들이 즐겨 그렸던 여인이 바로 디안이에요. 근데 이제 디아는 로마어로 하게 되면 디아나 아니겠어요? 바로 사냥의 여신이죠. 그래서 궁정화가들은 늘 언제나 사냥의 여신 디아나를 그린 거예요. 지금도 그 시절에 그려진 그림들 중에 이렇게 사냥하는 여신을 그린 그림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궁정에서 이 디안이 얼마나 또 아름다운 여인으로 인정받았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말해주는 겁니다. 자, 원래 앙리는 왕이 될 수는 없었거든요. 형인 프랑스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프랑스와가 18살 때입니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요. 그러면서 앙리가 후계자가 되는데요. 프랑스와가 테니스를 좋아해가지고 테니스를 잘 쳤다고 하니까 건강에 크게 문제가 있는 상태가 아니었는데, 어느 날 테니스를 치다가 물 좀 가져와 그래서 비서가 물을 가져왔나 봐요. 근데 그 물을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말하자면 이제 독을 먹은 거로 의심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죠. 그래서 그 비서가 잡혀가가지고 고문을 당했는데, 혹독한 고문을 겪다가 자기가 독살했다라고 이제 자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에 거쳐해서 어떤 독을 써야 되는지 그런 걸 연구한 그런 흔적들이 있었다는 거죠. 독약에 관한 책도 있고. 자, 그런데 누가 시켰는지를 얘기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프랑스와를 누가 죽였냐? 그게 결국 미궁에 빠진 거죠. 그래서 과연 누구일까? 이것도 아직 전혀 밝혀진 바가 없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경우에 미궁에 빠진 사건 이런 거에서 항상 용의자는 누구냐면은 이 일을 통해서 이익을 볼 사람이 누구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이익을 보게 되는 사람은 바로 앙리입니다. 형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왕위를 물려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17살이었던 당시의 앙리는 형이랑 사이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형을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앙리가 했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누구냐면은 바로 카트린 드 메디치스예요. 자기 남편이 앙리 아닙니까? 앙리가 왕위에 오르게 되면 자기가 왕비가 되는 거죠. 물론 제 말씀은 카트린이 그 나이에 이런 음모를 꾸몄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메디치 가문이 좀 어른거리나? 네, 그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메디치 가문이 이 멀리 있는 프랑스에 자기들 나름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 왕세자를 독살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도 현실성은 상당히 낮은 가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앙리가 후계자가 되면서 문제가 좀 복잡해졌습니다. 뭐냐면은 원래 카트린느는 궁정 사람들이 모두 다 싫어하고 거부했는데 왕비는 아니야 라고 해서 프랑스 궁정에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왕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프랑스 궁정 모든 사람들의 공적이 된 것이 바로 카트린이에요. 그러니까 천하 상인의 딸이 어떻게 왕비가 되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거부감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기름을 부은 게 뭐냐면은 이 카트린이 왕자비가 되는 조건으로 엄청난 지참금을 약속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클레멘스 7세가 그 뒤로 얼마 있다가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메디치 가문에서도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라고 배째라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프랑스 궁정에서 이 카트린느는 그야말로 천덕꾸러기 그렇지 않습니까? 카트린을 존중해줘야 되는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카트린을 모두가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경멸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래서 이제 카트린의 궁정 생활은 정말 힘들었는데,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디아는 깍듯하게 대했다고 하죠. 그래서 모두가 디아는 왕자비처럼 여기고, 심지어는 공식 행사장에서 왕자 옆에 누가 있어요? 디안이 항상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카트린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카트린은 어려서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죠. 그 반란군들에게 잡혀가지고 오랜 동안 인질 생활하고 볼모로 생활한 적이 있죠. 그리고서는 자기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적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카트린은 인내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수모를 묵묵히 견뎌내요. 그러면서 카트린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시간은 내 편이다.
왜냐하면은 디안이 자기보다 무려 20살 가까이 많으니까 시간이 가면은 결국 시간이 내 편이다 라는 생각으로 참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프랑스와 1세가 결국 세상을 떠납니다. 앙리 2세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28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나이에 카트리느가 이제 왕비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디아는 몇 살이 됐을까요? 디아는 그때 47세. 자, 그래서 이제 카트리느는 자기가 왕비도 됐겠다. 그 다음 디안도 나이가 들었겠다. 그래서 왕자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삶이 펼쳐지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했는데 이 카트린의 기대가 산산이 박살나죠. 왜냐하면 디아는 여전히 20대 미모를 자랑하고 있어요. 궁정 사람들의 무시와 경멸은 왕비가 되니까 더 극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카트린이 결정적으로 절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앙리가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앙리가 디안을 왕의 공인 정부로 삼았어요. 공인 정부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 없고 경험해 볼 수가 없는 특별한 건데 이게 뭐냐면은 불어로는 메트레스 데클라레라고 합니다. 왕의 정부를 왕실 차원에서 아예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비에 버금가는 지위를 부여하고 그렇게 해서 왕비 대신 어느 자리나 나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뭐죠? 앞으로도 실질적인 왕비 역할을 디안이 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정말 절망적 상황이죠. 이러한 암담한 삶을 마주하고서 카트린은 너무나 슬프고 우울했어요. 그런데 진짜 인내심이 대단해요. 묵묵히 궁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카트린을 좀 불쌍히 여기고 굉장히 인내심이 있는 카트린을 신뢰하는 사람들도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카트린이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인내심 많은 카트린도 뭘 못 참았냐면은 앙리가 왕이 된 다음에 각자의 거처를 정해줬어요. 그런데 디안에게 모두가 소망하는 멋진 궁전을 하사한 거죠. 여러분 여기 루아르 강변에 정말 아름다운 궁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앙부아즈 부근입니다. 거기에 지류에 그림 같은 궁전이 있어요. 여기가 바로 슈농소 궁전입니다. 모든 프랑스 왕조, 귀족 이 궁전 한번 갖고 싶다. 그렇게 탐내는 곳인데 앙리는 이 궁전을 디안에게 그러면 이제 자기 아내는 어디를 줬냐 하면은 투박하고 볼품없는 성 하나 줬어요. 자, 카트린이 진짜 다른 건 다 참겠는데 이거는 정말 못 참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얘기를 한 것이 좀 여러 개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디아는 왕의 총애를 유지하면서 권세를 누렸어요. 그래서 많은 왕가의 영지인데 그걸 왕에게 얘기해가지고 여러 영지들을 하사받아가지고 이것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요. 자신의 과시하는 용도로 그래서 수많은 조각들도 갖다 놓고 여기를 화려하게 꾸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해성에 있었던 조각 하나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이제 그 샘을 장식하는 조각이거든요. 이게 또 프랑스 전역에 소문이 나가지고 알려졌던 그런 유명한 조각입니다. 여기에 사냥의 여신 디아나가 조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이게 디안이죠. 디안은 특히 이제 가느다란 허리, 백옥 같은 피부, 그다음 머릿결도 정말 풍성했고, 그래서 정말 50대가 돼도 20대 미모를 능가하는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하죠. 자,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앙리 2세가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것도 대단한 병고죠. 앙리 2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그때까지도 무조건 디안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파리에서 마상창 시합을 하다가 끔찍한 부상을 입었는데 그거 치료하다가 갑자기 죽고 말았거든요. 여러분 그 앙리가 너무나 건강했었던 왕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 당시가 40세니까 그러면은 카트린도 40세겠죠. 그 다음에 디안 드 포아티에는 몇 살이에요? 59세인데 그때까지도 정말 숨죽이고 정말 아무것도 못했던 카트린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죠. 여러분 세상이 한순간에 뒤바뀝니다. 자, 앙리 2세는 카트린하고 사이에 여러 자식을 낳았어요. 그 중에 왕자가 셋이나 됐는데 아직 아이들이 어려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섭정이 돼야 되냐면은 카트린이 섭정이 돼야 돼요. 기나긴 서름의 나날 그 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가장 높은 자리에 드디어 카트린이 올라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궁정인들의 태세 전환은 놀랍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무나 깍듯하게 이 섭정이 된 카트린을 모시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가장 멸시하던 인간들이 어때요? 또 가장 아첨을 잘해. 그래가지고 그 모습이 너무나 우스꽝스러웠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카트린은 섭정에 올라가지고 이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었는데 가장 먼저 이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무슨 지시일까요? 슈농소성을 비워라. 여러분 그래서 디안이 그 즉시 슈농소성에서 쫓겨났어요.
그들 참 별의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참 메디치 가문에서 태어나 그야말로 순탄치 않은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다음 프랑스 궁정에 와가지고 그 온갖 수고를 당하던 이 카트린, 여러분 이 카트린 드 메디시스가 드디어 프랑스의 지배자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그녀가 통치하는 프랑스는 과연 어땠을까요? 다음 기회에 이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